안녕하세요. 한 구독자분께서 이번 주 초에 이 주식에 대한 분석을 건의해 주셨습니다. 구독자분께서 요청해 주신 만큼 저는 오늘도 이 주식에 관해 운용사가 공시한 보고서를 자세히 읽고 분석을 했습니다. 지난 QILD 영상 이후로 많은 분들이 주식 분석을 요청하시는 댓글을 남겨주셨는데요. 제가 회사 일이랑 병행하다 보니 한 종목 분석에 3일 정도 걸립니다. 시간은 좀 걸려도 요청하신 분석은 꼭 해드릴 테니까요. 영상 업로드 해드렸을 때 바로 보시려면 잊지 말고 구독해주세요. JPI ETF는 2020년 5월 20일에 상장된 월배당 목적의 ETF입니다. 매달 배당 금액은 조금씩 달라지는데 출시 이래 8달 동안 계속 배당을 지급했고 연으로 환산한 배당 금액은 5.238달러였습니다. 최근 종가인 55.87달러 기준으로 연간 배당률은 9.37%이고요. 세금 15%를 제하면 수익률은 7.96%로 떨어지지만 여전히 높은 배당 수익률입니다. 어떻게 이런 높은 배당이 가능한지, 어떤 투자 성향의 주주한테 어울리는 주식인지 알아보겠습니다. 이 채널명은 미국 주식 두더지이고요. 저는 미국 회계사입니다. 먼저 이 JPI 주식을 유튜브에 검색해 보시면요. 신규 ETF인 만큼 한국에서는 아직 소개하고 있는 유튜브가 없고 미국에서는 CNBC 뉴스 채널과 소수의 유튜버들만 소개 영상을 올린 ETF입니다. 그만큼 처음 접하신 분들이 많을 것 같아서 기초적인 내용을 간단히 한번 말씀드릴게요. 이 ETF는 액티브 펀드입니다. 액티브 펀드는 패시브 펀드의 반대말인데요. 특정 지수를 똑같이 추종하는 패시브 펀드와 달리 액티브 펀드는 추종하는 지수 없이 펀드 운용자의 판단과 분석에 따라 주식을 선택해 투자하는 ETF입니다. 현재 시장에 존재하는 ETF들은 패시브 펀드의 규모가 액티브 펀드보다 압도적으로 많은데요. 액티브 펀드의 대표 주작격인 아크사의 ARKK가 작년 시장 평균 지수를 압도하는 수익률을 보여주면서 최근 액티브 펀드의 출시가 하나둘씩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이 주식을 구매하시는 방법은 간단한데요. 미국 주식 거래 어플에 JEPI를 검색하신 후 구매하시면 됩니다. 이 ETF의 운용사는 JP모건 자산운용입니다. JP모건 자산운용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미국 최대 은행이죠. JP모건 체이스의 자산운용 전문 계열사이고 운용 자산의 규모 기준 2019년 세계 6위권 대규모 운용사입니다. 참고로 이 분야 1위는 블랙록으로 7.4조 달러 수준이고 JP모건 운용이 2.4조 달러 수준입니다. 지금까지는 요즘 뜨는 액티브 ETF라는 것, JP모건이 운용하는 펀드인 것을 알아봤고요. 이제부터 빠르게 이 ETF에 대한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이 JPI ETF 홈페이지를 보면 운용 목적은 첫 번째가 배당 지급, 특히 매달 배당 지급이고 두 번째가 주가 상승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우량 주식 매입과 옵션 판매를 동시에 진행하며 이로 미루어 보아 운용 방식은 주식 매입과 콜옵션 판매를 동시에 진행하는 커버드 콜 방식임을 알 수 있습니다. 자세한 구조는 잠시 뒤에 보기로 하고요. 운용 보수는 0.35%로 액티브 펀드 치고 매우 낮은 편입니다. 참고로 저명한 액티브 펀드인 ARKK, ARKG의 수수료가 0.75%, 저번에 분석해드렸던 ETF QILD의 수수료가 0.66%입니다. 2021년 2월 4일 현재 이 ETF의 운용 규모는 3억 2,800만 달러, 우리 돈 약 3,500억 수준으로 기타 유명 액티브 ETF들에 비해선 작은 편입니다. 많은 분들께서 운용 규모가 작으면 주식의 매매가 활발하지 않아서 원하는 가격에 팔고 사는 것이 어렵지 않느냐 걱정하실 수 있는데요. ETF의 유동성을 결정하는 메커니즘은 일반 주식과는 좀 다릅니다. 일반 주식은 시가총액이 크면 보통 거래 금액도 크고 거래 금액이 크면 유동성도 크죠. 그렇지만 ETF의 유동성은 일반 주식에는 없는 독특한 구조인 AP라고 부르는 발행시장의 기관이 결정하게 되는데 이 JPI는 2020년 6월 말 발행 주식 55만 주, 운용자산 2,790만 달러 규모에서 2021년 2월 4일 발행 주식 587만 5천 주, 운용자산 3억 2,800만 달러로 7개월 만에 10배 이상 규모가 증가할 만큼 발행기관인 AP가 일을 잘해주고 있기 때문에 유동성에 대한 전망은 나쁘지 않은 편입니다. 2021년 2월 4일 현재 이 ETF의 종가는 주당 순자산 가치에 비해 0.05% 낮았고 제가 이 영상을 준비하는 이틀 동안에만 발행 주식은 30만 5천 주, 운용 자산 규모는 1,900만 불 증가했을 정도로 주식 발행은 활발한 편입니다. 그럼 일단 주식 거래를 위한 기본적인 전제 조건은 갖춘 걸 확인했으니 가장 중요한 펀드의 운용 방식을 이해해야 합니다. 이 JPI ETF는 어떤 수익 구조로 매달 배당을 지급하는 걸까요? 이 ETF의 수익 구조는 투자 설명서에 자세히 설명되어 있는데 내용을 정리해보면 크게 두 가지 수익 구조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주식 매매를 통한 전통적 의미의 시세 차익입니다. 이는 후보군을 압축하고 저평가된 주식 기준 1차 스크리닝, 변동성이 낮은 주식 기준 2차 스크리닝을 통한 최종 주식 매입의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두 번째는 바로 커버드 콜이라는 방식입니다. 한 문장으로 커버드 콜을 설명해드리면 주식을 매입하는 것과 동시에 콜옵션이라는 계약서를 판매해 이 콜옵션의 판매 대금이 수익으로 고정되는 절대 수익 추구 방식입니다. 요즘과 같이 변동성이 심한 장에서는 콜옵션 가격이 상당히 비싸지기 때문에 잘만 운용한다면 수익률이 좋은 방식이며 투자 설명서에서는 이 옵션 판매 수익이 ETF의 주요 수입원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럼 투자 설명서에서 밝힌 대로 운용은 잘 하고 있는지 재무제표를 통해 한번 보겠습니다.
이는 2020년 6월 말 기준 손익계산서입니다. 참고로 이 JPI는 6월 말 법인으로 매년 7월 1일에 첫 번째 분기가 시작됩니다. 이 손익계산서는 5월 20일에 ETF가 첫 상장된 이후 한 달 뒤 보고서니까 한 달치 영업성과라고 보시면 됩니다. 보시면 이자 수익이 24만 1000달러, 배당 수익이 6만 3000달러로 총 수익은 30만 4000달러입니다. 하나로는 3억 3천만 원 정도의 금액인데 불과 한 달치 운용성과인데다가 이때는 운용 규모가 지금의 10%도 안 되던 때라 향후 수익은 이보다 훨씬 커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여기 Affiliate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은 이 ETF의 운용사인 JP 모건 자산운용사가 발행한 또 다른 MMF 펀드에 투자한 금액으로 별다른 의미가 있는 구분 표시는 아닙니다. 총 수익에서 운용 수수료를 뺀 순수익은 29만 5천 달러, 들고 있는 자산의 처분 손실과 평가이익은 순금액 기준 4만 2천 달러 손실입니다. 이 손실은 아직 게시한 지 한 달 된 시점의 손실이기 때문에 올해 추가적으로 공시되는 자료를 보고 판단하는 것이 더 정확할 것 같습니다. 이 손익계산서에 있는 항목들은 대부분 다른 커버드 콜 방식 ETF들에서도 볼 수 있는 항목들인데요. 유독 눈에 띄는 것은 전체 수익의 80%를 차지하는 이자 수익입니다. 주식을 들고 있다면 배당이 발생하고 콜옵션을 판매했다면 파생상품 이익이라고 적혀 있을 텐데 이자 수익은 도대체 어디서 나오는 걸까요? 전체 수익의 80%라면 이 이자 수익 금액이 운용 성과를 판가름할 정도로 중요할 텐데 그럼 이자 수익은 앞으로도 잘 발생할까요? 그에 대한 해답을 얻으려면 이 ETF가 들고 있는 자산 내역을 봐야 합니다. 여기 보시는 표는 이 ETF가 들고 있는 자산의 상위 10개 내역입니다. 펀드 설명에 나와 있던 것처럼 S&P 500에 포함된 주식들이 보이는데요. 우리에게 친숙한 IT 기업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신재생 에너지 기업인 넥스트이라 에너지, 미국의 체인 할인점 타깃, 디지털 분야 컨설팅 기업인 엑센추어가 보입니다. 다만 주식들을 시가총액 비율대로 들고 있는 것은 아니고 JPI 운용진이 저평가되었다고 생각하는 주식들을 위주로 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알아볼 수 없는 자산이 무려 1위부터 4위까지 포진하고 있는 게 보이시죠? 이것이 바로 JPI의 수익 창출 구조 핵심인 ELN입니다. ELN이란 Equity Linked Note의 줄임말로 주가지수 연계 채권을 의미하는데요. 저희가 아까 확인했던 이자 수익이 바로 이 ELN에서 나오는 수익입니다. ELN은 채권이므로 여기서 나오는 수익은 전부 손익계산서의 이자 수익으로 기록되기 때문입니다. 전체 자산 구성의 16.4% 비중밖에 차지하지 않는 ELN이 전체 ETF 수익의 80%를 냅니다. 전체 자산 구성의 81.9% 비중을 차지하는 주식에서는 전체 수익의 20%가 배당으로 창출되고요. 종합해보면 이 ELN의 이자 수익으로 JPI가 배당을 지급하고 있는 만큼 ELN의 투자 성과가 앞으로의 배당 지급 안정성을 결정하게 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럼 이 핵심 자산인 ELN은 어떤 구조의 채권일까요? ELN은 쉽게 말해 일반적인 채권 한 장에 파생상품을 한 개 더 얹어놓은 형태의 채권입니다. JPI는 커버드 콜을 운영하는 ETF이므로 여기서 파생상품은 콜옵션이고요. 말로만 설명드리면 좀 어려울 수 있어 이 ETF가 실제로 들고 있었던 5개의 ELN을 예로 들어 설명드리겠습니다. 여기 보이는 5개의 ELN은 ETF가 2020년 9월 30일 기준으로 들고 있었던 5개의 ELN인데 주석이나 어디에도 ELN 구조가 정확히 어떤 구조인지는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이 ELN의 구조가 이 펀드의 핵심 영업 기밀이기 때문인데요. 저는 지금부터 이 펀드에서 부분적으로 공개한 ELN 관련 자료들을 모아 ELN이 대체 어떤 구조일지 아주 짧게 보여드리고 감을 한번 잡게 해드리겠습니다. 먼저 ELN은 첫 번째, 원금 전액 손실이 가능한 채권이고 두 번째, 최대 투자 수익은 사전에 정해져 있다고 합니다. 여기서 혹시 너무 걱정하실 수 있어 잠깐 부연 설명해드리면요. 여기서 말하는 원금은 JPI가 ELN에 투자한 금액만을 말합니다. 즉, 만약 원금 전액 손실이 나더라도 JPI의 자산이 영원이 된다는 의미가 아니라 JPI가 ELN에 투자한 금액인 전체 자산의 16% 정도가 영원이 된다는 의미로 이럴 확률은 거의 없겠지만 만약에 이럴 경우 JPI의 자산은 16%가 감소하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이런 구조가 가능한 ELN으로는 Embedded Sold Optionality Structures, 즉 내재된 매도 옵션 구조가 있는데 혹시라도 궁금해하실 분들을 위해서 아주 짧게만 설명드리겠습니다. 아까 보셨던 ELN 중 바클레이스 은행이 발행한 ELN을 예로 들면요. JP모건 자산운용이 바클레이스가 발행한 ELN 채권을 사오면서 동시에 바클레이스를 상대로 S&P 500 지수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콜옵션을 매도합니다. 만기 시에 S&P 500 지수가 하락하면 JP모건은 가만히 앉아서 엄청난 콜옵션 판매 수익을 얻게 되고 만기 시에 S&P 500 지수가 상승하면 JP모건은 그만큼 손실이 발생해 만기 상환 금액이 감소하게 됩니다. 혹시라도 S&P 500 지수가 너무 올라 원금 이상 손실이 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발행가 대비 200%의 S&P 500 지수를 행사 가격으로 하는 콜옵션을 매수하고요. 이렇게 되면 JP모건이 얻는 최대 수익은 콜옵션 판매 수익으로 고정되면서
되면서 최대 손실은 원금으로 한정되게 됩니다. 방금 말씀드린 내용이 생소한 분들이라도 낙담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저희는 ELN을 활용한 이 ETF의 투자 성과가 가장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2020년 6월 말 기준 ELN 투자금은 452만 8천 달러, ELN에서 받은 한 달 이자 수익은 24만 1천 달러로 연으로 환산 시 이 ELN의 투자 수익률은 무려 63.8%에 이릅니다. 다만 이 JPI ETF는 콜옵션 매도에 대한 해지 목적으로 S&P 500을 구성하는 주식들을 매입하고 있는데 S&P 500 구성 비율대로 매입하는 것이 아니라 저평가된 주식을 매입하고 있어 일반적인 커버드 콜보다는 위험이 더 큰 구조입니다. 여기서 혹시 이런 의문이 드실 수 있는데요. 왜 다른 커버드 콜 ETF처럼 직접 콜옵션을 발행하지 않고 ELN을 통해서 발행하지 하고요. 가장 큰 이유는 ELN의 역동성 때문입니다. ELN 채권은 약정 이자가 낮아 금리 변동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추가적으로 S&P 500 지수 변동에 따른 가격 변동 요인도 존재합니다. 이 두 변동이 상호작용해 63.8%라는 높은 수익률을 낼 수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순서로는 주가와 배당을 보겠는데요. 이 JPI ETF의 주가는 지난해 5월 20일 주당 50달러로 첫 상장된 이후 2021년 2월 4일 종가가 55.87달러로 주가는 8개월 반 동안 약 11.74% 상승한 상태입니다. 작년 5월 말부터 올해 1월 말까지 1만 달러를 S&P 500 ETF인 VOO와 JPI ETF에 동시에 투자했을 시 배당 재투자 가정을 하면 VOO의 원금은 12,325달러가 되어 JPI의 11,383달러보다 훨씬 높은 편입니다. 하지만 S&P 500 기업의 평균 연 배당률은 2%가 안 되는 수준이기 때문에 연 배당률 9%대로 배당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JPI와 주식의 성격이 아예 달라 직접 비교는 무리이고 단순히 주가 수익률만 보고 주식을 고르기보다는 자신의 투자 목적에 맞는 주식을 선택해야 한다는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지금까지 재무제표 분석과 주가 흐름을 살펴보았는데요. JPI의 긍정적인 요소는 매달 고배당을 지급하며 액티브 운용으로 인한 주가 상승을 기대해 볼 수 있다는 점, 부정적인 요소는 보유 주식의 해지 기능이 약해 운용 방식이 위험한 구조라는 점으로 요약할 수 있겠습니다. 결론적으로 JPI ETF는 고위험, 고배당을 추구하는 투자자분들에게 적합한 ETF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